안녕하세요. 오늘도 뜨개스타 라방 미라지 함뜨를 주제로 함께 1시간 동안 재밌고 유익한 시간 함께 보내봐요. 그러면 일단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의 진행 과정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아랫단서부터 지금 여기 암씨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암홀 부분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렇게 조금 더 암홀 부분 조금 더 길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진행 중이고요. 지금 보시는 부분은 뒷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미라지는 T 타입입니다. 미라지가 두 가지 타입 있죠? 하나는 쉘 타입, 그리고 또 하나는 T 타입이에요. 그래서 쉘 타입은 이렇게 나시 모양의 형태고요. 제가 만들고 있는 T 타입은 이렇게 반팔 모양입니다. 우선 이 T타입을 만들기 전까지 소매만 여기 이제 더 있을 뿐이고, 차이는 요 맨 끝에 쉘로 작업하시는 분들 요 끝 처리가 조금 다를 뿐이고요. 그 외에 쉘과 그 다음에 T타입 모두 여기까지는 동일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소매를 이제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번 시간에는 이 미라지 패키지에 나오는 패턴에 소개되고 있는 또 한 가지의 코 잡는 기법에 대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이제 함께 하시면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토요일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이라서 지금 시간에 한창 토요일이니까 주말 보내시는 분들, 밖에서 재밌게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혹시라도 밖에서 보시게 되시는 분들 옆에 계시는 분들과 사이좋게 나눠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조인하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고요. 또 저한테도 지금 뜨개수다 라방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궁금한 점 그리고 묻고 싶으신 점 있으시면 언제라도 질문 주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요 미라지, 제가 지금 요 암홀 부분 진행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제가 흔히들 나시 타입이라고 부르는 쉘 타입에서 제가 느끼기로 이 패턴은 이제 수준은 중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보들도 얼마든지 따라하기 좋은 아주 쉬운 패턴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여기 좀 색다른 점은 많은 암홀 부분에서 이 부분에 이제 보통은 이렇게 바인드업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디크리스 스티치를 써서 양쪽에 암홀을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미라지 패턴은 계단식, 그러니까 스텝 형식의 바인더프로 이 부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스텝 형식으로 줄임이 여기가 전혀 무늬가 없는 거죠. 이쪽에 양쪽에 무늬가 없도록 스텝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그게 이제 일반적인 패턴들과 조금, 혹시 요런 디자인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스텝 형식으로 바인드업해서 이렇게 모양을 내는 걸 안 해보신 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그렇지만 이제 본질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쪽에 코 줄임을 하든 아니면 이제 여기 바인더프 후에 계속 계단식으로 이런 식으로 스텝 모양으로 바인더프를 하든 본질적인 모양은 똑같고요. 그래서 암홀의 형태만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지금 저는 이제 여기 뒷판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사실은 제가 여기에만 시간을 좀 더 많이 투자했으면 제가 보기에 금방 끝날 수 있는 패턴이에요. 손 좀 빠르신 분들 제가 볼 땐 한 3, 4일 안에도 금방 끝날 수 있을 정도의 작업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웬만하면 이제 그 작업 속도를 너무 빨리 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다른 것과 병행해 가면서 조금 천천히 만들고 있어요. 너무 빨리 진도가 나가버리면 같이 뜨개수다 라방 하면서 이제 같이 볼 주제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좀 천천히 다른 거를 함께 하면서 천천히 뜨고 있는 중이에요. 혹시 보시는 분들 언제라도 질문이나 채창에 대화 나누시고요. 저에게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라도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뜨개 라방을 보시면서 뜨개질 하실 분들 각자 뜨개질 거리 갖고 앉으셔서 또 요 함뜨 미라지 함뜨나 라코나 함뜨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 그 자기가 하고 있는 뜨개질 잡고 앉으셔서 같이 수다 떠시면서 1시간 보내면 되겠네요. 일단 제가 요거를 2줄 정도 뜨고 나서 안녕하세요 태희님 맞나요? 요 2줄 정도를 뜨고 나서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한 5분 정도 뒤에 그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지난번에 뭘 보여드렸었죠? 그 트위스티드 로테이티드 롱테일 카스텀 보여드렸었죠. 그거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German Twisted 카스톤을 오늘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아시면 지금 제가 진행한 요 부분까지 똑같이 만드실 수 있어요. 다른 내용들은 다 이제 여는 의상과 다 비슷하고 이제 코 잡는 부분 모르시는 German Twisted 카스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5분 정도 뒤에 그 부분을 같이 보여드리기로 하자.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언제라도 채창에 질문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지금 요만큼을 더 떴네요. 그리고 지금 오늘 그 CV 미라지 함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이외에 제가 이제 최근에 올려드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커들보드 샵에 그 패턴 디자이너로 이제 같이 작업을 하시는 몇몇 분들이 계시는데 늘 항상 디자인이 출시될 때마다 같이 작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몇 가지 디자인들을 제가 샘플화 했을 때 같이 이제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도라 크리아도라라는 그 디자이너님이 한 작년에 출시하신 디자인이 하나 있어요. 그 리틀 조거스라는 디자인을 출시하셨는데 그 뒤로도 이제 그 패턴이 발행될 때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대략 디자인이 나온 이후에 한 5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디자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커드포트샵에서 콜라보하는 이 디자인 그 리틀 조거스 패키지를 선보이게 됐습니다. 드디어 5개월 만에. 그래서 이 샘플 작업 지금 요거는 24개월 만 나이에요. 만 연령으로 24개월 리틀 조거스입니다. 요게 이제 만들어진 실은 그 시보이 니츠 마이라는 실이에요. 그래서 요 마이라는 실은 70% 슈퍼 베이비 알파카랑 30% 파인 메리노 성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고 보온성이 좋은 그런 실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사이즈가 이번 패키지가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어요. 고르실 수 있는 색상은 총 13가지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6개월 아기부터 6개월 유아부터 만 8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하자면 9살이죠. 만 8세까지 사이즈별로 패키지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도안은 영문도안이에요. 물론 도안은 영문도안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패키지를 구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 커들포드 샵에 직접 오셔서 이 뜨는 법을 직접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총 4회, 회당 2시간씩 총 4회 무료 수강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4회까지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 패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부분 오셔서 수강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으로 수강 신청하실 분들 패키지 구매하시고 나서 예약 잡으시면 되고요.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이제 패키지를 만드시면서 뭐 질문이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커들포드 카페에 Q&A에 질문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패턴의 그 번역이라든지 이런 걸 해드리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패턴에 나온 궁금한 사항 얼마든지 질문하실 수 있고요. 제가 이제 그 질문이 있을 때마다 답을 항상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에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출시된 패키지 리틀 조거스 여기 앞뒤로 뒷면을 보여드릴게요.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이랑 똑같이 주름이 있어요. 그리고 요게 밑에서부터 위로 떠가서 주머니와 함께 다 여기 주름이랑 다 같이 한꺼번에 떠올라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속도는 빠른 편이고요. 작업 속도는. 그리고 여기 옵션이 하나 있는데 패키지에는 그 소요량만 들어있습니다. 소요량만 들어있는데 원하시는 분에 따라서 저는 여기다 고무를 넣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2cm 가량의 그 밴드 부분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원하시는 분들은 이하는 얼마인지 그 2cm 미만의 고무 테이프를 처리하실 수 있겠죠. 조금 더 신축성을 주고 싶으신 분들 그렇게 처리하시면 굳이 요건 없이도 사실은 입을 수 있을 정도의 신축성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셔서 가끔씩 이제 그 신축성 그 고무 안에 넣는 고무를 어느 정도 해야지 아이가 편하게 입을 수 있는지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참고 삼아서 알려드리자면 보통은 이제 아이에게 바지를 이제 다 만든 바지를 여기 고무를 넣기 전에 고무는 얼마든지 이렇게 밴드 형식으로 만들고 나서 요 안에다가 바늘로 이렇게 끼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 전에 고무를 꼭 끼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다 만들고 나서 고무를 얼마든지 나중에 안녕하세요. 나중에도 얼마든지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고무를 넣고 싶으시다면 나중에 생각해보고 나중에 넣어야지 나중에 빼야지 얼마든지 작업 가능합니다. 다 만들고 나서. 근데 이제 그 길이를 알려드리자면 보통은 아이의 허리둘레의 70%에서 80% 정도의 그 길이를 고무줄을 자릅니다. 그래서 그 고무줄을 요 안에 넣으시면 기성복처럼 편안한 그런 흘러내리지 않는 그런 신축성이 만들어집니다. 대략 70%에서 80% 정도 잡습니다. 길이를. 그래서 그 고무줄 길이 잘 모르시면 아예 허리를 요 바지가 올라갈 부분에 허리를 재신 다음에 그 허리둘레 곱하기 70% 내지는 허리둘레 곱하기 8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좀 약간 너무 꽉 조이는 느낌 싫어하는 아이들은 80% 보통 기성복 정도에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하시겠다면 70% 정도 길이 하셔서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 그래서 리틀 조거스 패키지 13가지 색상 선택해 보실 수 있고 유아 6개월부터 그 다음에 만 8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9세까지 지금 패키지 출시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의상 좋아하시는 분들 작업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형제나 이건 남녀 공용 디자인이니까 형제나 자매 있으신 분들 이렇게
형제 자매 룩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색상을 다르게 한다든지 재밌는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또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참여하신 분들 보시면서 질문 있으실 때마다 채창에다가 이제 코멘트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드릴게요. 어떻게 토요일날 잘 보내셨나요? 지금 다들 집에서 보고 계시는 건가요? 주말이라서 외식들 하고 집에 들어오면 대략 한 9시, 10시? 요 정도 시간대가 아닐까요? 좋은 주말들 보내고 계신가요? 자, 이제 제가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라지 패키지에 필요한 코 잡는 기법 중에 지난 시간에 Rotated Longtail Cast-on 보여드렸죠? 이번 시간에 German Twisted Cast-on을 보여드릴 건데, German Twisted Cast-on은 사실은 제가 온라인 클래스에 동영상을 사실 올려놓은 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도 올려놓은 게 많고 유튜브 채널에도 올려놓은 게 많고, 그렇지만 이 패턴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거를 하실 줄 알아야 지금 앞판 뒷판 여기까지는 진행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사실 그 방법 모른다고 해도 어떤 코를 잡는 방법으로도 의상은 항상 할 수 있어요. 근데 패턴에서 요구하는 대로 코를 잡으면 이제 여러 가지 가끔은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그 코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코 잡는 기법을.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Twisted German Cast-on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화면을 돌려서 제 손을 보여드릴게요. 자, Twisted German Cast-on은 다른 말로 스트레치 카스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축성이 조금 더 뛰어난 코 잡는 기법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래 사용하실 분들, 특히나 이제 이 기법은 소매 부분, 그 다음에 목 부분, 그렇게 카프 부분에 많이 이용해요. 양말의 카프 부분이나 그렇게 신축성을 요구하는 부분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잘 알려진 그런 코 잡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이 상태에서 일반적인 롱테일 카스톤은 요렇게 코를 잡죠. 기억나시나요? 네. 요거는 이제 Twisted German Cast-on은 바늘을 요렇게 들어가서 엄지의 요 안쪽 부분에 걸칩니다. 그 다음 이거를 바늘을 이렇게 돌아옴과 동시에 오른쪽 손을 이렇게 돌립니다. 그 다음 이게 트위스트 됐죠? 여기 요쪽에 바늘을 걸치고 그 다음 엄지의 원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를 만들었어요. 자, 다시 Twisted German Cast-on, 다른 말로 Twisted Cast-on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안쪽에 루프에서 들어간 다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돌립니다.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손가락에 걸친 상태에서 원안으로 다시 빠져나오고 엄지손가락을 놓고 당겨줄게요.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바늘을 넣고 안에서 코를 잡고 손을 돌린 다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빨리 이제 하셔서 이렇게 익숙해지시면 조금 속도가 붙겠죠? 이렇게 하셔서 Twisted German Cast-on, 다른 말로 그냥 Stretch Cast-on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제 이게 지역마다 나라마다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개는 이제 거의 비슷한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신축성을 주기 위한 부분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코를 잡으시면 되겠어요. 보고 계시는 분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나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질문이나 궁금한 점 있으신 분, 그냥 일반적인 그 일상의 이야기도 좋아요. 어떤 거든지. 그래서 지금 같이 작업하시는 분들, 요거 이렇게, 저도 지금, 어머, 실이 꼬였네요. 이거를 이렇게, 아마 작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속도가 빨라서, 제가 만약에 다른 거랑 같이 병행해서 이걸 뜨지 않았으면 아마 벌써 이제 뒷판 끝나고 앞판 반쯤은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속도를 조금 다른 분들과 맞추기 위해서 제가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 요거 이렇게 하셔서 시작하시면 되고, 그 카드보드 샵에 패키지 구매하실 때 예를 들어서 요 밑단에 이 레이스 패널, 이 시어 패널 다른 색상으로 매칭하고 싶거나 메인이랑 요 시어 패널 다른 색상으로 매칭하고 하고 싶으신 분들 미리 문자로 문의를 주세요. 패키지 구성이 가능한지는 이제 미리 문자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 외에는 이제 그 구성, 정해진 색상이 지금 상품이 아마 총 4-5가지 정도 올라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미 지금 제가 하는 요 색상은 다른 분들도 다 보였어요. 제가 이 색상을 많이 보여드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색상이 제일 먼저 많이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색상도 잘 살펴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이제 미라지 함뜨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굳이 이제 함뜨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렇게 라방 시간에 들어오셔서 함뜨는 참여하지 않지만 질문 있으신 분들 언제라도 이제 궁금한 거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시고, 네. 제가 지금 순간 코를 놓칠 뻔했네요. 제가 사실은 오늘 라방을 하면서 한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밑에서 조금 하다가 게이지 차이가 조금 생겼어요. 제가 뭐였냐면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그 수강을 하러 오신 분이 관절이 굉장히 안 좋으시다고, 그래서 이제 뜨개질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데 관절이 안 좋으시다고 이제 바늘을 오래는 못 잡고 있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보통 이제 그 뜨개질 하면서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그 통증이 생기는 부위가 이쪽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손목 부분이 이제 많이 이제 통증이 생기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제 장시간 그렇게 같은 자세와 같은 동작만 계속하면 신체에 이제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스트레치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있는 거를 피해주는 게 그 근육이나 그런 관절이나 이런 부분에는 좋아요. 그런데 뜨개질을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장시간 앉아서 하는 같은 동작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면서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원래는 이 뜨개질을 할 때 그 관절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힘이 받는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움직임의 각도를 가장 적게 줄 수 있는 그 가장 편안한 자세를 찾으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는. 그래서 이제 움직임의 각도가 크면 클수록 그 같은 동작을 반복할 때 그 똑같은 근육이 움직여야 되는 빈도수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움직임이 적은 그런 방법을 이제 많이 찾아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뜨개질을 뜨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차이가 있기도 하고 또 남녀의 차이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손의 크기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각각 자기가 더 편한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는 보통은 이제 어떤 한 가지 특정 방법이 더 좋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이제 본인이 편한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굳이 뭐 어떤 방법이 더 좋다 나쁘다는 시대와도 굉장히 역사를 살펴보시면 뜨개질의 역사를 살펴보시면 그건 시대별로도 굉장히 그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그 컨티넨털 뜨는 기법 그 왼쪽 손으로 안녕하세요. 왼쪽 손으로 이렇게 코를 잡는 이렇게 해서 오른손으로 픽하는 이 동작을 하는 컨티넨털 뜨개를 아주 예전에는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네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같이 그 온라인에 계시는 분들하고 서로 채팅에서 인사도 나누시고 즐거운 시간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컨티넨탈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주로 그 오른쪽, 그러니까 아메리칸 니팅이라고 말하는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말하는 그 오른쪽으로 이 실을 잡고 뜨개질을 하는 그 방법이랑 대략 7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때쯤엔 그 오른쪽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고 이런 시기에는 오른손을 이렇게 잡고 뜨던 아메리칸 스타일이 훨씬 더 사람들이 보기에 더 좋은 건가? 약간 부를 상징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역사를 딱 살펴보면 그런 게 있어요. 부를 상징하는 그런 것처럼 여겨져서 왼손으로 실을 잡던 사람들이 오른손으로 하는 걸 배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오른손으로만 하는 사람들이 다시 컨티넨탈 메서드를 조금 더 동경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컨티넨탈 니팅을 요렇게 컨티넨탈 니팅을 왼쪽 손으로 잡고 오른쪽 손으로 이렇게 픽하는 컨티넨탈 메서드를 가장 많이 이제 익히는 그 주요한 계기는 주로 코반을 먼저 시작하시고 그 다음 대반을 시작하신 경우 왼손에 실을 잡는 것이 익숙해서 요 상태로 배우신 분들이 많거나 그 다음에 이제 왼손잡이가 많은 이제 서양 문화권에서 좀 더 컨티넨탈이 많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그 컨티넨탈과 그 아메리칸 스타일에도 조금씩의 다른 약간의 변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그 안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그 실을 잡거나 그 코를 만드는 스티치를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변형이 존재합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주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방법이든 본인이 제일 편한 거 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리고 뭔가 새로운 방법 보셨을 때 그거를 해보는 거, 모험해보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세요. 뭔가 새로운 걸 보셨으면 시도를 해보시는 건 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보고 나에게 혹시 그 방법이 더 좋은지 혹은 더 잘 맞는지 더 이점이 있는지 그런 거 찾아보시는 것도 뜨개질의 재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그 관절이 아프신 분들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문헌에서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문헌에 보시면 중동 지역 아랍 이집트 아랍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는 물론 뜨개질 문화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근데 그곳의 뜨개질 문화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실을 오른손이나 왼손에 잡는 그런 형태가 아닌 형태 어딘가에 실을 걸어놓고 뜨개질을 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시작이 됐었어요. 아주 오래 전에. 그래서 이제 그 형태가 이제 어딘가에 핀 같은 거에다가 이 실을 고정시켜서 텐션을 유지하고 오른 바늘로 이렇게 뜨는 그 방법이 이제 성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스페인 문화권에서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미국 쪽으로 정착을, 스페인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중동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이 미국은 이민사회잖아요. 미국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서 그러한 뜨개질의 기법을 또 미국 내에서 전수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기법을 중동이나 이제 역사적으로 이집트나 뭐 이런 쪽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지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정확하게 포르투갈 기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포르투기스 니팅이라고 이제 이름을 이제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포르투기스 니팅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문헌들에 보면 그 방법이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방법이 관절에 무리를 좀 덜 주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그 손동작을 그 각도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원래 그 방법을 처음부터 썼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아마 이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연습이 필요하겠죠? 제가 이제 조금 연습을 해봤었는데, 예전에도 제가 한번 데모를 한 적이 있어요. 데모를 한 적이 있는데 나쁘진 않아요. 이 방법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는 안뜨기를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안뜨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는 그런 분들 많이 못 봤는데 서양에서는 안뜨기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안뜨기는 안 하고 오로지 겉뜨기로만 할 수 있는 모든 편물을 만드는 그런 초보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안뜨기의 공포를 조금 벗어나기에 좋은 그런 기법이라고도 소개를 합니다. 이제 뭐냐 하면, 실을 이렇게 목에다 건 상태에서 보통은 핀을 사용합니다. 보통은 이거를 이제 실을 어떤 텐션을 줄 수 있는 곳에다 걸거나 오핀 같은 거를 사용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고리 형식으로 이렇게 걸어놓고 사용을 하는데, 저는 지금 핀이 없으니까 목에다가 핀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목에다가 이렇게 걸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실을 가운데 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쥐고 이걸로 이제 텐션을 조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느슨하고 이렇게 실을 이제 당기기도 하고 잡아주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면서 이걸로 텐션을 조정하고, 그다음 이제 요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뜨는 거죠. 뜨는데 제가 지금 이 단이 안뜨기 단이네요. 겉뜨기를 먼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요 단을 먼저 뜨고 그러면 겉뜨기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 안뜨기 보여드리는 걸로 하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 단을 먼저 뜨고 겉뜨기를 보여드린 다음 그 다음 안뜨기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자세는 그래요. 자세는 한쪽에다가 실을 걸고 바늘을 든 상태에서 하는 거고요. 자세는 그런데 그 손의 모양은 제가 카메라를 돌려서 반대 방향에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 한 줄을 다 뜨고 겉뜨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뜨는 동안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오늘은 굉장히 채팅창이 조용하네요. 다들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본인의 지역이 어디신가요, 다들? 강원도요. 서울, 강원도. 제가 이 채팅창에 올라온 거를 조금씩 이제 읽을게요. 왜냐면 지난번에 제가 이 방송 분량을 허드푸드 유튜브 채널에 올렸는데 자막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뭘 읽고 있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 서울, 경주. 네, 제가 구루님은 거긴 거 압니다. 그래서
다들 여기저기 오늘 주말은 다 잘 보내셨나요? 오늘 날씨 굉장히 덥지 않았나요? 트윅으로? 정말요? 그때 쇼칼라 하시나 보죠? 저도 쇼칼라 굉장히 탐나는데 그렇구나. 트위그 CV 트위그 패턴이 아니라 그 실을 뜨신다는 거군요. 저는 CV 패턴을 하신다는 줄 알았어요. 트위그를 뜨신다는 거였군요. 네, 안녕하세요. 자, 끝났습니다. 자, 이제 겉뜨기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자세. 처음부터 다시. 다시. 자, 실 걸고, 핀이 있는 경우 핀에다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거 포르투기스 니팅이에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 오른쪽 손에 이렇게 실을 걸고 이걸로 텐션 조절하고요. 그 다음 왼쪽 바늘 이렇게 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카메라 돌려서 바늘을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어머, 이게 사실 무릎에다 놓고 해야지 조금 더 텐션 조절이 잘 되겠네요. 실을 이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실이 양쪽에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코 이렇게 당기면 요 실이 팽팽하게 이렇게 되잖아요. 요 텐션은 요 오른손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늘에 들어가는 방향은 요 보이시나요? 방향을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이 실이 팽팽하게 당겨져야 되는데 제가 카메라 좀 가깝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원래는 겉뜨기 이렇게 하죠. 자, 안 보이시는 분들 얘기하세요. 겉뜨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원래는 겉뜨기 방향이 이렇게고요. 겉뜨기 방향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실이 당겨진 상태에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튕깁니다. 그 다음 요 튕겨진 요 실을 제가 지금 카메라 때문에 실이 안 당겨지는데 이렇게 걸리죠? 보이나요? 이렇게 걸린 거? 이렇게 빼시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다시 요게 당겨진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요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못 보셨다고요? 저도 지금 이게 자세가 굉장히 이게 원래 제가 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좀 불편합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요 상태에서 보이시나요? 너무 가깝나요, 이제? 자, 요 실을 좀 당길게요. 이게 관절이 아프신 분들한테 이게 이렇게 하면 좀 편하대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좀 해봤는데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아서 이 텐션 조절이 안 됩니다. 잘 텐션 조절을 이제 하려면 연습을 많이 하면 되겠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겉뜨기는 요렇게 합니다. 요렇게, 그죠? 근데 이제 요거는 바늘을 요렇게 넣습니다. 근데 이제 요 달려있는 실을 요렇게 엄지손가락 튕기는 거죠. 원래는 제가 지금 크게 돌리지만 이게 제가 지금 줄이 짧아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줄이 긴 상태에서는 이렇게 길게 돌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여기 보이죠? 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코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텐션 조절이 잘 안 돼서 좀 뻑뻑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겉뜨기 하시는 거예요. 해보시면 좀 뭐랄지 손목이 움직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요 엄지손가락만 튕기는 거예요. 엄지손가락만. 그렇기 때문에 좀 관절 아프신 분들은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만약에 이 방법이 익숙해진다면
그렇다면 뭐 재미삼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제가 이제 어저께 이 방법으로 한 몇 시간을 떠봤는데 목에 이게 핀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원래는 여기나 이런 데다 핀을 꽂아서 핀으로 텐션을 조절하는데 목에 이게 쓸리더라고요. 맨살에는. 그리고 약간 이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인 경우에는 카페나 이런 데서 실을 이렇게 감고 앉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을 잘 보기 힘들잖아요. 그죠? 좀 약간, 그죠?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제가 남의 시선을 이렇게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방법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대략 프로젝트 한 개 정도 이렇게 해보시면 손에 익을 것 같아요. 제가 한 2시간 해보니까 그나마 스티치들이 조금 원래 저의 텐션으로 조금 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익숙하지가 않아서 아직도 다시 하면 텐션이 좀 빡빡해져요. 그래서 원래 저의 텐션으로 되려면 좀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스티치겠죠? 요 한 단을 끝내고 그 다음 이제 뒤에 안뜨기 보여드릴게요. 안뜨기는 훨씬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 포르투기스 니팅을 이제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안뜨기 때문에, 안뜨기가 쉬워서 그래서 이제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뜨기는 사실 똑같아요. 해보시면 본인 지금 실이랑 바늘 갖고 계신 분들 직접 해보시면 그냥 오른쪽 그 손가락으로 튕기기만 하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본 분인가요? 아이디가 엄지척? 엄지척척. 감사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노래를 모르겠네요. 제가 요새 조금 몇 가지 재밌는 노래를 외웠었는데 그 중에 아마 그 엄지척이라는 노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신나는 노래. 근데 네, 제가 본 아이디이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겉뜨기 다 끝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 펄. 아이디가 의미심장합니다. 오마이 펄. 누가 그 진주인가요? 자, 여기서 이제 그 펄 스티치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안뜨기도 똑같이 오른손 텐션, 그다음 왼손 걸고 똑같은데, 이제 그 겉뜨기에서는 제가 모양만 일단 이렇게 보여드리고 자세한 그 바늘 모양. 안녕하세요, 오마이 펄님. 지역이 어디신가요? 처음 보시는 분 같아요. 저의 라방에 한 번이라도 들어와 보신 분인가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죠? 자세는 이렇고요. 이제 손 모양 보여드릴게요. 경기, 예, 경기 한 번이라도 제 그 라방 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신가요? 자, 여기서 안 보신 분이시라면 앞으로 이제 팬이 돼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거는 예전에 제 그 컬드코드 블로그 찾아보시면 지금도 그 블로그가 포스팅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로완, 이름이 뭐더라? 로완 헌터스 로완 디자이닝 패턴이었던 것 같은데, 실은 루이사 하딩, 뭐였지? 에투알? 아,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참여해 주십시오. 네, 에투알이고 아마 제 생각에 이게 헌터스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요 펄 스티치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찾아볼게요. 로한 패턴이고요. 이게 지금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거 미세하게 반짝이가 있습니다. 보일까요? 보이나요? 반짝반짝.
요거는 루이사 하딩실이고 반짝반짝. 저 그닥 반짝이 좋아하진 않는데 이거는 그렇게 티나게 반짝거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지? 좀 근데 이게 은근 굉장히 이 반짝거리는 것도 어떤 재료를 쓰는가에 따라서 빛이 반사되는 정도가 틀린데 이거는 이제 좀 이 실과 실 사이에 감춰져 있어요. 이 비즈가 감춰져 있는데 빛은 굉장히 반사가 잘 되는 편임에도 이게 실 안에 감춰져 있어서 너무 드러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조명이 좀 쨍한 곳에 실내인데 이제 뭐 좀 좋은 카페나 레스토랑 이렇게 조명 좀 잘 되는 데 가면 굉장히 보입니다. 그래서 자주 입어요. 네, 자 일단 제가 패턴 정보 드리기 전에 펄 스티치 보여드릴게요. 카메라 돌리고 이렇게 아까랑 똑같고요. 펄 스티치는 다를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이제 모양을 좀 더 가까이 보여드리자면 펄 스티치 원래 하듯이 하고요. 텐션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엄지손가락 튕겨주시면 걸립니다. 다음 이렇게 돌리면 빠지죠? 다시. 그래서 펄 스티치는 훨씬 빠르고 좀 더 쉬워요. 그래서 이제 컨티넨탈 니팅이나 아니면 이제 아메리칸 스타일로 펄 스티치 잘 못하시는 분들, 펄 스티치가 안 뜨기죠. 잘 못하시는 분들이 이 방법을 좋아하신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다시 가까이 보여드릴까요? 저는 잘 봤는데 다시 봐야 되는 분 손 가까이 한 번만 더.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요게 텐션이 지금 오른쪽 손으로 텐션을 꽉 조인 다음 이 상태에서 요거 이렇게 튕겨. 그 다음 빼고 튕겨. 빼고 튕기는 걸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포르투기스 니팅 니트 스티치, 펄 스티치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쭉 진행하시면 아마 처음 보신 분들 한번 연습해 보세요. 혹시 뭐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그 신체의 어떤 그 뼈나 관절이든지 장시간 같은 동작을 진행하는 건 안 좋기 때문에 그죠? 안 뜨긴 빠르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갖고 해봤는데 이게 약간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긴 하더라고요. 그 텐션 조절에. 그래서 만약에 텐션 조절만 잘 되면 네, 안 뜨기는, 그리고 겉뜨기도 그렇게까지 느리진 않아요. 제가 시간을 재봤는데 뭐 한 2시간 연습한 거 치고는 시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어깨는 그러니까 손목은 안 아픈데요. 어깨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목에다 걸고 있으니까 익숙해지면 이제 의식을 안 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연습을 처음 해봤을 땐 목에 실이 이렇게 걸려있으니까 왠지 자꾸 목을 불편한 느낌에 이렇게 자꾸 어깨 힘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익숙해지면은 이제 그것도 괜찮아지겠죠. 그래서 제 생각엔 그 새로운 방법이 있으면 언제라도 항상 연습을 좀 해보고 도전을 해보고 모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 방법 저 방법 다 하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편한 자기만의 그 방법을 찾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그 뜨개질 하시는 다른 나라의 다른 분들, 뜨개 고수분들 그런 영상이나 그런 것들 자주 보시면 특이한 손동작 가지신 분들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에 이제 허리춤에 그 바늘꽂이 같은 거 이렇게 차고 긴 막대바늘 꽂아 놓고 이 상태에서 오른손만 이용해서 뜨개질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거가 이제 그 기구 같은 게 있어요. 허리에 차고 바늘을 고정시키는 그 기구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쓰면 굉장히 좋다고들 얘기하시는 분, 물론 그게 편하신 분들은
누군 안 그렇겠어요? 그게 편하신 분들은 다 그게 좋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자기한테 편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기한테 편한 거. 단 뭔가 하나만 해서 계속 익숙한 것보단 네, 그 긴 겨드랑이 끼고 하시는 분, 특히 그 세계에서 가장 빠른 니터를 찾아보면 특히 겨드랑이 끼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똑같은 건데 그 겨드랑이 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허리춤에 기구를 차고 이렇게 하는 그것과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겨드랑이 차는 거는 그 허리에 차는 그 기구만 없을 뿐이지 똑같은 그 모양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오른손이. 그래서 그 영상 잘 찾아보시면 네, 오른손 그게 빠르다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왼손은 전혀 안 써요. 왼손을 뭐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른손만 요거 까딱까딱만 하면 앞뒤만 움직이면 이제 기계적으로 주주주 떠지는 겁니다. 저도 그거는 어떻게 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연습을 해보면 할 수도 있겠죠? 뭐든지 하려면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가끔씩 연습해 볼 것이 편물 같은 게 이렇게 지금 미라지 같은 경우에 앞뒤로 이렇게 겉뜨기 안뜨기만 하는 경우 겉뜨기 하고 나서 그 다음 돌려서 안뜨기 하잖아요. 또 많은 유럽 쪽에 많은 니터분들 중엔 이 겉뜨기 안뜨기를 그냥 한쪽 면에서만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겉뜨기는 원래 하듯이 하고 그 다음 이제 안뜨기는 바늘 뒤에서 그냥 왼쪽 손으로 끼우는 거죠. 혹시 방법 보여드려야 되나요? 보여주세요 하시는 분들 요청하십시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오른 바늘로 겉뜨기 쭉 가고요. 다시 왼 바늘로 편물 돌리지 않은 상태에서 안뜨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걸 한 면에서만 하는 거죠.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겉뜨기 쭉 가다가 안뜨기 할 단계에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게 그렇게까지 뭐 빠르진 않아요, 속도가. 제가 하는 거가. 가끔 왜 실이 이제 길게 뭐 막 꼬여 있을 경우 앞뒤로 편물을 돌리면 실이 계속 꼬이잖아요. 그게 불편할 때 저도 가끔씩 뒤로 돌아오긴 해요. 뒤로 돌아오긴 하는데 자주 쓰진 않아요. 제가 주로 쓰는 건 오른손, 왼손 두 가지입니다. 아메리칸하고 그 다음에 컨티넨털 두 가지예요. 그리고 컨티넨털도 실을 이렇게 높이 들고 하시는 분 있는가 하면 저는 피커예요. 이렇게 대고 하는 픽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스타일이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편한 게 있겠죠. 자기가 편한 방법대로. 일단 뒤로 돌아오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다 뜨고 한 줄을 다 떠야 돌아오겠지용. 겉뜨기는 다 아실 테니까. 그 외에 뭐 질문이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목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저의 걸걸한 목소리가 오늘 특히 좀 더 걸걸해요. 커피를 마셔야겠네요. 거의 끝나갑니다. 드드드드드드. 실도 끝나가네요. 이런. 자, 어머, 실이 끝나가네요. 어떡해. 카메라 돌려서 보기로 하죠. 자, 실이 좀 끝나가는 관계로 중간에 실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일단 모양만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요 보세요. 겉뜨기 끝났어요. 실이 여기 달려있죠? 보이시나요? 이 상태로 이제 편물 돌리지 않고 다시 뒤로 갈게요.
자, 잘 보이나요? 왼쪽 바늘로 코 방향, 아이고 카메라 때문에 안 보이네요. 코 방향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자, 실 방향 보이나요? 실 방향 이렇게 들어갑니다. 사실 제가 여기를 잡거든요. 근데 이제 보이셔야 되니까 이렇게 잡을게요. 그 다음 요거 이렇게 제낍니다. 이게 지금 그냥 뒤에서 안 뜨게 하는 거를 반대로 하는 것 뿐이에요. 뭐 이게 특별한 건 아니고 똑같은 건데, 요거 이제 요렇게 들어가고요. 걸고요. 그 다음 제끼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다시. 실이 지금 없네요. 실이. 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고요. 자, 잘 보이나요? 손을 이렇게 대고, 코에 찌르고, 걸고, 제끼고. 요 세 가지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걸고 이렇게 제끼고. 이걸 빨리 하시면 돼요. 지금 실이 없는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찌르고 걸고 제끼고. 아이고, 찌르고 걸고 제끼고. 이걸 해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건 저는 지금 굉장히 느려요. 저는 이렇게 많이 자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거 굉장히 빨리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데 시간이 빠르겠죠. 편물 안 돌려도 되고. 네, 근데 이게 보통 이게 이게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왼손으로 하든 오른손으로 하든 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텐션 조절을 잘하기 위해서 그냥 오랜 시간 연습해야 될 뿐이에요. 뭐든지 그냥 내가 이거 한 가지를 내 걸로 만들고 싶다면 그 한 가지를 그냥 오래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게 이제 자기게 되겠죠. 좀 속력도 그렇지만 속력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편물이 자기 평소 텐션하고 똑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게 문제겠죠? 어머, 제가 다시 풀어야겠네요. 실이 이렇게 됐을 경우. 자, 이제 뒤로 갈 때 보통 다들 아시죠? 혹시나. 근데 이제 뜨개질 할 때 남이 하는 거, 남이 뭐 예를 들어서 실수로 하는 거 아니면 푸는 거, 뜨는 거 이런 거 보면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보면 새로운 기법을 배우기도 하고. 그렇죠. 저는 이제 요건 실을 다시 걸어야 되기 때문에. 네, 너무 예쁘죠? 이게 패키지 보셨나요? 지난 방송에 CV Knits Fun 그 뭐죠? 제가 정신이 나갔나봐요. 지금 우리의 주제의 이름을 잊어버리네. 미라지. 미라지. 지난 시간에 안 보신 것 같으니까 이 패키지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고 있는 버전은 T 버전이에요. 이거는 이제 나시처럼 쉘 버전이고, 제가 만드는 건 여기다 소매가 있는 T 버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T 버전을 만드는데 색깔을 지금 이걸 사용하는 거죠. 지지난주에 안 보신 분들 영상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벌써 1시간이 다 됐나요? 오늘은 시간이 그냥 후딱 갔네요.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날 또 뜨개수다 라방 9시에 만날게요. 같이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